캄보디아의 총리가 한 폭탄 발언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기술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라는 말이었죠. 한때 푸른 옥수수 밭이 가득했던 땅은 죽음이 덮쳐버린 폐허가 되어버렸거든요. 몇 년간 세계 최고라 불리는 병리학자 수십 명이 투입됐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200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도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도 폐허가 된 땅의 원인을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드디어 한국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고작 몇 개의 캐리어와 돋보기 하나뿐이었죠. 그 모습을 본 현지 관계자들은 분노했고 주민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믿지 못하던 그때 결국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김진우입니다. 2019년 캄보디아에 파견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죠. 처음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캄보디아 농업부 관료가 저를 맞아주더군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통역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옥수수 농장이 3년째 원인 불명의 병해충으로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농업부 관료는 계속 한숨만 쉬더라고요. 수확량이 70%나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건 캄보디아가 옥수수 종자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수입 종자마저 현지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옥수수 밭은 정말 참담했어요.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옥수수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농민들은 밭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농업부에 도착해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의 바이엘, 프랑스의 리마그렌 같은 세계적인 종자 회사들이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3년간 연구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엔 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도 해결책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더군요. 캄보디아 농업부 장관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전문가가 왔다고 하니 기대는 하지만 솔직히 별로 희망은 없다고 말이죠.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때 장관의 눈빛에서 체념과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부담감이 컸어요. 한국 농촌진흥청의 명예가 걸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단 2일 뿐이라는 거였어요. 예산 문제로 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농업부 관료들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유럽 전문가들이 3년간 못 푼 문제를 2일 만에 해결한다고 하니 말이 되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막막했어요. 첨단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1970년대 통일벼로 식량난을 해결했던 그 기술력을 믿고 왔거든요. 더군다나 절망에 빠진 캄보디아 농민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의무감 같은 게 있었달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과연 2일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복잡한 첨단 장비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한국 농민들의 직감과 경험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현장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업부 관료들과 함께 첫 번째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통역사가 중간중간 전해주는 관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저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결국 실패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거든요. 드넓은 옥수수 밭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잎사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줄기는 검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이상했어요. 뭔가 달큰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계속 났거든요. 관료들이 저를 보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유럽 전문가들은 첨단 장비를 가져와서 토양 분석이며 뭐며 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에서 간단한 돋보기 하나만 꺼냈어요. 관료들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한 움큼 떠서 코에 가져다 댔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흙냄새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흙을 혀끝에 살짝 묻혀서 맛을 봤어요. 관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죽어가는 옥수수 줄기를 손으로 만져보고 잎사귀를 뜯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줄기 표면에 미세한 반점들이 있었고 뿌리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농민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도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런 병은 처음 본다고 말이죠. 수입 종자를 쓰기 시작한 뒤부터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감이 왔어요. 저는 농민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키우던 토종 옥수수가 남아있냐고 말이죠. 농민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 뒤편에 조금 남아있다고 했어요. 따라가서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토종 옥수수는 멀쩡했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수입 종자가 현지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지 못해서 병충해에 무력한 상태가 된 거였어요. 반면 토종 옥수수는 수백 년간 이 땅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수입 종자 자체가 아니라 현지 적응성이었던 거죠. 관료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왜 유럽 전문가들이 못 찾았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답은 바로 여기 토종 품종과의 교배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농업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찾아낸 내용을 보고했지만 반응은 시원찮았어요. 농업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종 품종과 교배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어요. 토종은 수확량도 적고 상품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한 목소리로 반대했어요. 유럽 종자 회사들이 최신 기술로 개발한 종자도 실패했는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섰어요. 캄보디아 농업연구소의 소크 박사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인상이 참 온화했어요. 소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소크 박사는 자신도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토종 옥수수는 멀쩡한데 수입 종자만 병에 걸리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연구원들이나 정부에서는 토종 품종은 뒤처진 것이라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장관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소크 박사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험해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 박사는 굽히지 않았어요.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장관이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험 포장에서만 해보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여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소크 박사와 함께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농업연구소 뒤편에 있는 작은 시험 포장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소크 박사가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우선 토종 옥수수와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를 간단하게 교배시켜 봤어요. 복잡한 실험 장비는 없었지만 기본적인 교배 기술로 충분했습니다. 소크 박사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배한 종자들이 발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발아율이 85%나 됐습니다. 기존 수입 종자의 발아율이 30%도 안 됐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새싹들이 정말 건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줄기도 튼튼했어요. 병충해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크 박사가 정말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이죠. 농업부 관료들이 시험 포장을 보러 왔을 때 표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가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장관도 와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속임수는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교배만으로도 병충해 저항성이 300%나 향상된 거였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의 육종 기술과 캄보디아 토종의 환경 적응력이 만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시험 포장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농업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의심스럽게 보던 관료들이 이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장관도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 와서 처음부터 믿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웃겼지만요. 농업부에서 정식으로 확대 재배를 허가해줬습니다. 원래 작은 시험 포장에서만 하라고 했던 걸 10배로 늘려서 해보라는 거였어요. 주변 농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농민들이 직접 와서 새싹들을 구경하더라고요. 소크 박사와 함께 더 큰 규모로 실험을 확장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농민들도 참여하게 됐어요. 자원에서 참여한 농민이 20명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매일 새벽부터 와서 옥수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고 하셨어요. 4주가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배종 옥수수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6년 만에 처음 보는 옥수수 꽃이었습니다. 농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크기도 제법 컸고 알이 꽉 차 있었어요. 수확량을 측정해 보니 기존 토종보다 40%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병충해 저항성도 완벽했어요. 정말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농업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캄보디아 농업을 살렸다는 식으로 보도됐어요. 저도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농민들이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기가 시작된 거예요. 평년보다 2주나 빨리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도 폭우였습니다. 하루에 200mm가 넘는 비가 계속 내렸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배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확대 재배를 하면서 배수로 공사를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임시방편으로만 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폭우가 계속 내리자 배수로가 막히고 논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교배종 옥수수들이 침수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병충해에 강하다고 해도 뿌리가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잎사귀들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틀이 지나니 줄기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6년 만에 처음 희망을 봤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어떤 농민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말았어야 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업부 분위기도 다시 싸늘해졌어요. 장관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외국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캄보디아의 우기를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실패 원인을 저에게 돌리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실패 사례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일 만에 찾아낸 해답이 4주 만에 무너져버린 거였으니까요. 그때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 문제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으니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귀국 준비를 하며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소크 박사로부터였습니다. 급하게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농업연구소로 달려갔어요. 소크 박사가 저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침수된 밭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침수 지역에서도 살아남은 옥수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말이죠. 함께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던 구역에서도 몇 개체들이 꿋꿋하게 살아있었어요. 잎사귀는 약간 누렇지만 줄기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뿌리를 캐서 확인해 보니 썩지 않고 오히려 더 굵어져 있었어요. 소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체들이야말로 진짜 캄보디아에 적합한 품종이 아니겠느냐는 거였어요. 홍수도 견뎌내고 병충해에도 강한 완벽한 품종 말이죠.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홍수가 재앙이 아니라 자연 선별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죠. 자연이 스스로 가장 강한 개체들을 골라낸 거였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 완전히 다른 해답이 보였습니다. 농업부에 다시 보고했지만 반응은 차갑더라고요.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에 더 이상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실패 사례로 보도된 마당에 다시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개인 연구비로라도 계속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농업연구소 뒤편에 있는 작은 시험 포장이라도 이용해서 말이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불만을 표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였습니다. 한 농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6년 동안 계속 실패만 했는데 김 박사 덕분에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는 거였어요. 비록 홍수로 망가졌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잘 자랐다는 겁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였죠. 다른 농민들도 한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들끼리라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씨앗도 자기들이 구하고 땅도 자기들이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 민간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부 지원 없이 농민들과 소크 박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말이죠. 홍수에서 살아남은 강한 개체들을 모종으로 키워서 다시 교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기를 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우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꾼 거죠. 물에 잠겨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만들면 되니까요. 한국에서도 논농사를 수천 년간 해왔잖아요. 물과 함께하는 농업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개체들로 2차 교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폭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만들고 침수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거죠. 소크 박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폭우로 생긴 자연 웅덩이들을 저수지로 활용하자는 거였습니다. 우기 때 넘치는 물을 모아뒀다가 건기 때 점적 관수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어요. 자기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느 지역에 물이 잘 빠지고 어느 곳에 물이 고이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계셨어요. 3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교배종들이 정말 강인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뿌리가 깊고 굵어서 침수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잎사귀도 두껍고 튼튼해서 폭우를 맞아도 상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병충해 저항성은 더욱 강해졌어요. 1차 때보다 400%나 향상됐습니다. 정말 완벽한 품종이 탄생한 거였어요. 이 품종에 CHM01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캄보디아 최초의 자체 개발 옥수수 품종이었죠. 우기가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CHM01은 침수에도 끄떡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습도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농민들이 정말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기에도 이렇게 잘 자라는 옥수수는 처음 본다고 말이죠. 수확 시기가 되자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수확량이 기존 수입종보다 140%나 많았습니다. 크기도 컸고 알도 꽉 찼어요. 맛도 좋았습니다. 당도가 높으면서도 고소한 맛이 났거든요. 품질 검사를 해보니 영양 성분도 우수했어요. 단백질 함량이 기존 품종보다 20%나 높았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도 월등했어요. 정말 완벽한 품종이었습니다. 농업부에서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실제 성과가 너무 뚜렷했거든요.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언론에서도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성공 사례로 보도됐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농민들의 반응이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하게 됐거든요. 어떤 농민은 울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CHM01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캄보디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농업부 장관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CHM01을 국가 표준 품종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보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정부 주도로 진행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료주의나 예산 문제로 꼬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농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산시키자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지원만 하고 실제 종자 생산과 관리는 농민들이 하는 거죠. 훨씬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크 박사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종자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래야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농민들에게 제안했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자기들이 직접 종자를 만들고 관리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럽다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다가 드디어 자립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첫 번째 농민조합을 만들었어요. 2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 농민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농민들에게 종자 생산 기술을 교육했습니다. 어려운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방법 위주로 가르쳤어요. 한국에서 배운 6종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단순화해서 전수했습니다. 놀라운 건 농민들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한 번만 보여주면 바로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경험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손재주도 정말 좋으셨고요. 3개월 후에는 첫 번째 농민 생산 종자가 나왔어요. 품질을 검사해보니 연구소에서 만든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들 손으로 만든 종자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5개 주에서 농민조합이 만들어졌고 참여 농민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1년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 자급률이 60%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전에는 100% 수입에 의존했던 것을 생각하면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농민들의 소득도 크게 늘었어요. 평균적으로 180%나 증가했습니다. 종자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니까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게다가 수확량도 많아서 일석이조였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농민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거든요. 한 농민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농업의 주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CHM01의 성공이 캄보디아를 넘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모델을 모범 사례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비슷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CHM01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으니 도움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어요. 미션이 완료됐고 다른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를 떠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줬습니다. 소크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김 박사가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고 말이죠. 어려움이 와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한국인의 끈기를 배웠다는 거였어요. 농민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문제를 찾아내는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첨단 장비보다 사람의 경험과 직감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한 농민이 저에게 CHM01로 기른 옥수수를 한 포대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였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푸른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누렇게 말라 죽어있던 땅이 이제는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소크 박사의 열정, 농민들의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진짜 성공 요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캄보디아에서 소식이 와요. CHM01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스스로 품종을 개량해서 더욱 좋은 종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농업대학에서 CHM01 개발 과정을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력 사례로 계속 전해질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제가 캄보디아에 준 건 별거 아니었어요. 단지 2일 동안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문제를 찾아낸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한 나라의 농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